자, 그러면은 일단 뭐 대파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예, 느낌. 예.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대파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파가 지금 우리 국내 경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파 가입을 신청한 건 약 한 3년 전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3년 전? 네, 맞습니다. 이 대파가 사실 이제 간단하게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국이 주도를 해서 디지털 통상 관련된 규범을 정립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분야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가입을 신청했고요. 2024년 5월에 바로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4개국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3개국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그리고 칠레는 중남미, 그리고 뉴질랜드는 대양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권역별로 주요국끼리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국들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뭐 디지털 통상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진출 확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름 거점을 예. 이제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대파 이 협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대파 협정은 아주 크게는 4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두 번째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세 번째, 디지털 비즈니스를 보다 활성화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관련돼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무 이런 것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이 현지의 컴퓨터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보다 이제 그 해외 진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에는 자국의 디지털 컨텐츠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라던가 그리고 뭐 암호 기술을 활용을 한 해외 ICT 제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제품의 그 암호 기술 이 부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이런 것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공개를 해서 이 대중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끔 하도록 환경까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 대파 협정의 특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자상 거래 원활화 그리고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인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부분에 사실 막 종이가 없는 무역이잖아요. 이게 이런 가능하다는 게 뭐 약간 전자무역 같은 이러한 느낌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본인 인증할 때 전자 인증이나 전자 서명 정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네. 대파에서도 이 전자 인증하고 전자 서명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해외 직구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면 이 해외 직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 직구가요, 대부분 특송 화물로 들어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특송. 네. 맞아요. 특송 DHL 이렇게도 맞습니다. 오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파에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각종 조항들이 바로 이러한 해외 직구를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신속한 통관을 강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면세를 조금 더 쉽게 한다던가 이러한 각종 조항들이 바로 우리 해외 직구 거래를 보다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소비자들은 정말 좋아지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간편 결제도 해외에서 쉽게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해외 직구도 이용하고 계세요? 이미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편해요. 근데 더 편해진다는 얘기네요. 더 비용도 싸질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대로 되면. 근데 이제 이건 소비자 입장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좀 얘기는 해주셨어요. 이제 해외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이제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활용 사례가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자율주행을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한 기업이 해외에 가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해외에서 현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던가 아니면 주행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교통 상태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현지에 있는 연구센터에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바로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파 체결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해외에 있는 데이터를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에 있는 R&D 센터에서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보다 훨씬 더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뭐 사실 또 국내 방금 자율주행 말씀하셨으니까 국내에 또 K 배터리 있잖아요. K 배터리. 그렇지. 예. 주로 이제 전기차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수출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점검 과정 속에서 뭐 배터리를 좀 체크하고 이런 것도 뭐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 데이터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는 이 배터리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이 취합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똑같이 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해외에 있는 데이터를 국내로 들여와서 국내에 있는 R&D 센터에서 이것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제품 생성하고 뭐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을 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으로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뭐 차별화된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지금 얘기하신 배터리, 뭐 자율주행 이런 첨단 업종뿐만 아니고요. 사실 전통 업종에 속한 뭐 섬유, 요즘은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렇죠. 쪽에서 이제 하나 유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디지털 전환. 특히 요즘 이제 인기 끌고 있는 생성 AI. 그래서 이제 AI를 접목한 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 화장품도 AI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딱 이렇게 사람 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얼굴을 그렇거든요. 야, 근데 그러면 그때도 데이터가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픈 게 있습니다. AI가 분석을 못해. 아,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좀 못생겼거든요. 또 왜 그러시니까.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즘 그게 유행인데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데 딱 대파가 체결됐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설명드린 뭐 간편 결제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전자결제 서비스나 아니면 뭐 이런 화장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인종도 다르고 뭐 피부톤도 다르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 맞춤형 이런 화장품들은 뭐 정말 엄청나겠네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디지털 정보, 이게 결국 이제 데이터, 주로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예전에 들어보면 뭐 21세기의 뭐 석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고갈되지 않는 석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자원이 원활하게,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판의 FDA 협정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예. 자, 근데 제가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뭐 앞서서 말씀해준 대파가 너무너무 좋긴 한데, 이게 사실 그 디지털 통상의 약간의 장벽을 좀 낮추게 되면 좀 민감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안적인 부분, 개인정보 관련돼서. 그렇죠.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최근에 뭐 온라인으로 뭐 SNS로 노출되고 뭐 여러 뭐 잡음이 많은 상태인데, 이게 더 많은 잡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더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 아까 제가 대파 협정을 4개 분야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 바로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조성,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뢰 가능한 네. 환경 조성. 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잘 사용하더라도 해외에서 이걸 사용을 하는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파에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조항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있고요. 또 스팸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 뭐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중시가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각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통상을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거 저는 뭐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세안의 싱가포르, 중남미의 칠레, 대양주 뉴질랜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전 세계 강대국, 뭐 미국이나 중국은 왜 대파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유럽도.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정말 막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강대국들은 대파에 가입을 안 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 미국을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TPA라고 해서요, 그 협상 촉진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국경 간 자유롭게 이전하도록 허용할 의무 조항을 우리 미국이 국제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넣도록 한다는 걸 아예 협상 정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쭉 반영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모든 국제 협정에서는 대부분 데이터 이전의 허용 자유화 의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작년 말 미국이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작년 말에요. 네. 왜요? 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미국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냐면 이것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는 이유를 자국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를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를 하던 이 IPEF 협상이라든지 이런 예. 데서 이 데이터 관련된 특히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협상이 현재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인 건 미국 말고 우리 중국하고 캐나다는 이미 가입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또 가입 신청을 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코스타리카라던가 UAE, 예. 페루, 엘살바도르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대파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서 굉장히 많은 가입국들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을 협상을 개시를 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디지털 협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양한 나라와도 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곧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통상TV에서는 대파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파. 좀 어렵긴 한데. 대파. 디지털 예.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오늘 우리 이주영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많이 높아졌고요. 네. 이 흐름을 우리 정부가 잘 따라간 게 아닌가. 아까 예. 이제 1호 가입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1호 네. 이제 추가가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 환경 변화를 우리 정부가 잘 만들어 주셨고 이 환경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최근에 뭐 많은 분들께서 또 국내에 테슬라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요번에 뭐 로보택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뭐 중국에 이 데이터를 가서 쓸 수 있게끔 중국에서 승인해줬다. 맞아요. 예. 가가지고 이제 중국 총리도 만나고 그러니까요. 그걸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어찌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너희들 좀 쓸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개방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데이터를 좀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RCEP에서 최초로 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RCEP에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자국과 필수적인 안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분쟁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제소 대상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필수적인 그런 그 제한 조치가 가능한지 이것을 이행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파에 가입을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사실 중국에서 자국 규정으로 데이터의 해외 이전 관련된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이 올해 초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시행이 됐어요. 네, 예. 중국도 조금씩 이 데이터의 해외 이전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제 협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보다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이거 뭐 좀 마무리하려고 딱 그랬는데 아. 이야기가 너무 야. 길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라운드 갈까요?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할 텐데 예, 예.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참. 너무 아직까지 우리 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통상TV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